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텍스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까지 만드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즉, 콘텐츠를 이루는 기본 재료들은 거의 다 다뤄본 거죠. 오늘은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묶어서 15초짜리 짧은 콘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그 한계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보드 만들기입니다. 가장 먼저 챗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전체 흐름을 잡습니다. 핵심 장면, 필요한 이미지, 분위기, 음악 느낌까지 하나의 스토리보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키 이미지 생성입니다. 스토리보드에서 결정된 장면에 맞춰 실제로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파이어플라이나 미드저니 또는 디자이너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주제와 톤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머네이, KLING, 루마 같은 영상 AI를 이용해서 정지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변환합니다. 짧은 쇼폼 장면을 만들어내는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악 생성입니다. 원하는 분위기나 장르를 입력하며 순후에서 자동으로 배경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던 방식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편집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여러 컷을 이어붙이고 음악을 입히고 자막을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 브루나 미리 캔버스처럼 간단하면서도 기능이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며 빠르게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2023년 2월 영상 생성 서비스가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 이미 교사 한 분이 다양한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버추얼 선생님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여기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응용하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교사분은 4가지 AI 도구를 조합했습니다. 대본은 챗 GPT가 작성했고, 얼굴 이미지는 미드저니로 만들고, 목소리는 클로바더빙으로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DID라는 립싱크 AI를 사용해서 이미지에 생생한 표정과 입모양을 붙여 진짜 사람처럼 말하는 영상으로 완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상 생성 AI가 지금처럼 자연스럽지도 않았고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으로 이어지는 AI 협업 프로세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가상현실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은 교사라면 꼭 참여해 주세요. 우리 모임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로서 우리하고 가상현실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은 교사라면 꼭 참여해 주세요. 우리 모임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로서 우리하고 어떠세요? 가상현실의 최신 지금은 동향에 어떤지 대해 배울 수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저 당시 립싱크 메타버스의 무한한 프로그램은 가능성을 사진 한 탐구하고 싶은 장과 교사라면 텍스트로 된 꼭 대사를 참여해 주세요. 입력하면 우리 모임의 자연스럽게 특징을 입과 간단히 얼굴을 소개해 조금씩 보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영상을 교사로서 우리하고 만들어줬습니다. 가상현실의 최신 동향에 아직 대해 배울 수 미드저니 버전 있습니다. 4 정도 수준의 메타버스의 이미지라 무한한 진짜 가능성을 사람 탐구하고 사진 싶은 같진 않지만 교사라면 꼭 꽤 참여해 주세요. 자연스럽죠? 우리 모임의 특징 그리고 2023년 4월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AI 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데몬 플라잉 폭스에 올라온
발렌시아가 해리포터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유행했던 영상이라 본 기억이 날지도 모릅니다. There's some who'll hold it against Balenciaga, but they're not worth bothering with. It's Balenciaga, not Balenciaga. Master has presented Dobby with Balenciaga. Dobby is free. There's some who'll hold it against Balenciaga, but they're not worth bothering with. It's Balenciaga.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충격을 줬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패러디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속 모델들은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가상의 패션 디자인입니다. 어떤 촬영도 어떤 실제 모델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로 스타일과 얼굴을 만들고 브랜드 사진처럼 보이도록 조명과 카메라 톤을 맞추고 음성이나 분위기 역시 AI가 합성해내면서 마치 진짜 발렌시아가 광고처럼 느껴지는 영상을 완성한 것이죠. 이 밈은 어떤 사람이 해리포터 캐릭터들을 모두 발렌시아가 모델로 재해석해서 만든 짧은 영상인데요. 여기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미드저니로 얼굴과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고 챗 GPT로 대사나 나레이션 톤을 잡고 음성 합성 AI로 인물들의 목소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과 립싱크 기술을 결합해서 진짜 럭셔리 브랜드 광고 같은 분위기의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챗 GPT의 20년 경력 발렌시아가 디자이너로서 머네이의 세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1990년대 패션쇼이고 해리포터 캐릭터 10명에게 발렌시아가 못을 입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연습한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과 같아요. 챗봇에서 20년 경력 발렌시아가 디자이너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1990년대 패션쇼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10명의 캐릭터에게 발렌시아가 옷을 입히는 임무를 명확히 부여했죠. 이때 챗 GPT는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명의 캐릭터를 묘사하는 글을 써줍니다. 그 문장들을 이미지 생성하는 AI 미드저니에 프롬프트로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영상 속에 각각 등장한 10명의 캐릭터가 패션쇼에 서 있는 모습들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캐릭터들의 목소리 mp3 파일을 활용해 음성 생성하는 AI에서 짧은 대사들을 생성한 후 이 대사와 이미지를 넣고 말하는 립싱크 영상을 생성한 거죠. 어울리는 음악도 삽입하고요. 지금 보이는 발렌시아가 패션쇼 영상들은 같은 방법으로 퍼진 AI 영상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유명인들이 모델로 등장하죠. 생성 AI에 관심이 많던 시기에 이 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밈을 만들면서 생성형 AI 활용법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합니다. 촬영도 하지 않았는데 영상 전체가 완성되나? 모델도 없고 의상도 없는데 이런 수준의 패션 필름이 나오나? 이 장면은 AI가 기존의 사진, 영상 제작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영상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정도 퀄리티라면 일반인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건 전문 스튜디오가 만든 상업 영상이 아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생성 AI 도구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AI 도구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 해리포터 밈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스타일 변환이라는 여러 AI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창작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초기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콘텐츠도 사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텍스트로 기획하고 이미지로 만들고 영상으로 바꾸고 음악을 입히고 편집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짧은 영상의 주제는 상큼한 주스 광고 만들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실습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2023년, 2024년의 방식과 지금 우리가 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면서 AI 도구가 2년 사이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함께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큼한 주스 광고를 스토리보드부터 이미지, 영상, 음악, 편집까지 AI만도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2023년 여름에 실제로 만들었던 상큼한 주스 광고 제작 워크플로우입니다. 당시에는 챗 GPT로 대본을 만들고 미드저니로 키 이미지를 뽑고 젠투로 간단한 움직임을 주고 그리고 음악은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된 비트봇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편집은 브루 같은 툴로 했죠. 이 방식은 앞에서 봤던 발렌시아가 밈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즉, 여러 AI 도구를 조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워크플로우 자체는 2023년이라는 기술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2025년에는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존재하던 비트봇이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고 대신 그 자리를 훨씬 발전된 수노나 유디오 같은 음악 생성 모델들이 빠르게 대체했죠. 영상도 런웨이 중심에서 클린, 소라, 하일로, 그록처럼 더 다양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즉, AI 창작은 도구를 외우는 기술이 아니다. 그때그때 존재하는 도구를 조합해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일 때 AI도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가벼운 실험 습관을 들이며 기술이 어떻게 바뀌든 응용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실습도 2025년의 도구들을 이용한 최신 버전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조합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구를 직접 만져보고 작게라도 계속 만들어보는 치이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제미나이 프롬프트 작성 방식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광고 마케터 혹은 광고 디자이너로서 광고를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요소, 역할을 지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에게 지금 너는 광고 마케터야, 광고 디자이너야 라고 관점을 정해줌으로써 AI가 어떤 시각과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답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죠. 그 다음 문장은
파워퍼프걸을 오마주한 키치, 러블리한 분위기의 상큼한 주스 광고. 이 부분이 바로 맥락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광고의 톤, 분위기, 스타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들려줘야 AI가 키치한 느낌이구나, 러블리한 분위기구나 하고 감각적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줘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할 일을 정확하게 지정한 부분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카피 문구도 아니라 스토리보드라는 특정 산출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를 명확하게 쓰면 AI가 훨씬 더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15초 분량이 나오도록이라는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조건이 바로 형식을 조정해주는 요소입니다. 길이, 분량, 구성 방식 같은 형식을 제한해주며 AI는 정해진 규격 안에서 더 정확한 답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역할, 할 일, 맥락, 형식,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간 교과서적인 프롬프트예요. 이제 방금 만든 프롬프트가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AI가 생성한 15초 주스 광고 스토리보드입니다. 먼저 첫 장면은 우리가 요청한 키치하고 팝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컬러가 터지는 오프닝으로 시작하고 1에서 3초에는 파워퍼프걸 느낌의 히어로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톤과 스타일이 맞춰져 있죠. 중간 장면에서는 과즙 몬스터 같은 위기 상황과 과즙 파워 갈동 컷처럼 광고 문법에 맞는 전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뒤로 갈수록 제품 컷 엔딩 메시지 나레이션 톤까지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준 15초 광고 형식에 맞춰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보니까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 인포그래픽은 나노바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실습해 볼 거니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0초 오프닝부터 캐릭터 등장, 위기와 해결, 제품 강조, 랜딩까지 15초 광고의 기본 구조가 정확히 잡혀 있고 우리가 프롬프트에 넣었던 역할, 할 일, 맥락, 형식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가 각 컷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프롬프트를 제대로 작성하며 AI가 이렇게 구조적인 스토리보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그럼 지난 2023년에는 어떤 스토리 기획을 해줬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3년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AI가 이렇게 컷 단위로 구조화된 이미지 중심 스토리보드를 주기보다는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기반으로 9개의 장면을 간결하게 나열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추가 요청을 했죠. 장면을 요약해줘.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해줘. 카메라 구도 정보를 넣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거듭하며 프롬프트를 점점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대화를 기반으로 추가 요청을 하면서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했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상큼한 주스 광고의 핵심 장면, 즉, 키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롬프트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기획력, 즉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 설계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봇에게 한 번에 정답 프롬프트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키 이미지를 만들 텍스트 프롬프트가 완성되도록 할 거예요. 즉, 정답을 외워서 넣는 방식이 아니다. 일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업에서도 쓰는 방식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잠깐 생각해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AI 챗봇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해온 프롬프트 구조는 결국 이 네 가지 요소로 정리됩니다. 첫째, 역할. AI에게 어떤 관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답해야 하는지 설정해주는 부분이죠. 둘째, 할 일. AI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맥락. 작업에 필요한 배경 정보, 분위기, 상황을 제공해주는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형식.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보드 실험에서도 보셨듯이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해주며 AI가 훨씬 더 구조적이고 원하는 방향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원칙을 실제 키, 이미지 프롬프트 만들기도 그대로 적용해 볼 겁니다. 이제 AI가 만들어준 1차 스토리보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물이 마음에 드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에요. 일단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구성은 마음에 든다고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AI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토리보드가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3에서 5초 장면만 다른 버전으로 2에서 3가지 더 보여줄 수 있어? 히어로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기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더 귀엽게 수정해 줄 수 있을까? 톤 앤 매너는 유지하되 영상 편집 리듬을 조금 더 빠르게 바꾼 버전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부분 수정, 대체한 요청, 아이디어 추가 요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AI는 단발형 답변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점점 더 원하는 답에 가까워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조율하고 비교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생성형 AI를 잘 쓰는 핵심 기획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 단계에서 이미지 프롬프트 제작로로 발전시킬지 이어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AI에게 요청한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드저니로 키 이미지를 만들 건데 각 장면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 문장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역할, 할 일, 맥락, 형식의 4가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미드저니로 키 이미지를 만들 건데 많은 표현을 통해 AI가 작업해야 할 환경, 사용 도구,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아, 지금은 이미지 생성 모델에 넣을 프롬프트를 만드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 일입니다. 각 장면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죠.
스토리보드를 다시 써줘도 아니고, 이미지를 만들어줘도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는 정확한 작업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입니다. 이 요청은 프롬프트 자체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AI가 장면별 프롬프트 형태를 출력하도록 형식을 암묵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자동으로 장면별 구조를 만들고 각 컷마다 필요한 요소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포맷을 잡아줬죠. 여기서는 역할은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이미 앞 대화에서 광고 마케터와 디자이너의 시점, 파워퍼프걸 오마주 스타일, 같은 역할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AI는 그 맥락을 유지한 채 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제가 한 짧은 문장 안에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4가지 원칙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그 덕분에 AI가 장면별 프롬프트를 광고 스타일에 맞게 구조화해서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AI와의 대화를 통해 총 9개의 장면 프롬프트를 얻었습니다. 보시면 각 장면마다 컬러, 조명, 스타일, 카메라, 비율 같은 광고 이미지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 프롬프트들을 하나씩 미드저니에 넣어보는 것. 즉, 실제 이미지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프롬프트의 표현 방식이나 키워드 조합에 따라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 보면서 프롬프트에 담긴 기획 의도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미드저니에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에 로그인했을 때 첫 화면입니다. 미드저니는 현재 완전 유료 서비스라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 시간에 바로 실습해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간단히 구조만 소개해 드리고 뒤에서는 여러분도 무료로 해볼 수 있는 대체 서비스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드저니는 앞에서 배웠던 이론 강의나 사례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었죠. 특히 아트페어에서 대상을 받았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작품도 바로 이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그만큼 예술 분야부터 광고, 게임, 브랜딩까지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2023년 이후로 정말 많은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미드저니는 그동안 꾸준히 높은 퀄리티와 스타일 표현력을 유지하며 가장 널리 쓰이는 이미지 생성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든 9개의 장면 프롬프트를 이 미드저니에 하나씩 넣어보면서 프롬프트가 실제 이미지 결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상단에 프롬프트 입력창이 있고요. 입력창 옆에 버튼을 클릭하면 미드저니의 다양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화면 비율은 현재 4:3으로 설정되어 있죠.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은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버전 7이에요. 챗 GPT로 생성한 프롬프트는 버전 6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입력하면 버전 7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프롬프트 끝에 달려있는 AR16대구는 화면 비율을 정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한 거예요. 저렇게 글로 써 넣어도 되고 미드저니에서 설정을 해도 돼요. 우리가 입력할 때는 미드저니에 설정해놓고 파라미터는 지우고 순수하게 프롬프트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설정했고요. 우선 첫 번째 프롬프트를 입력창에 넣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나요?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방금 넣었던 프롬프트가 미드저니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왼쪽 메뉴에서 두 번째 아이콘, 여기 크리에이트 메뉴를 선택하며 현재 생성 중인 이미지들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처럼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4장의 이미지가 동시에 생성되고 있죠. 첫 번째 장면은 팝컬러 폭발 키치 스타일 파워퍼프걸 느낌의 그래픽 버스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온 핑크, 민트, 옐로우가 강하게 터지는 광고 인트로용 비주얼이 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저니는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도 스타일과 색감, 조명, 분위기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반영해서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그리고 잠시 뒤 생성이 완료되며 4장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확대하거나 변형하거나 업스케일링하는 작업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이미지를 챗 GPT에서 미드저니로 하나씩 복사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 외에 추가 8가지를 생성하는데 대략 1분 30초 정도가 걸렸어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제 한 장면당 생성된 4개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키 이미지 셀렉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세요? 컬러도 화려하고 각 장면의 분위기도 잘 표현돼 있어서 광고 느낌은 충분히 살아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갈증 몬스터가 어떤 장면에서는 젤리처럼 귀엽고 어떤 장면에서는 그래피티 스타일 괴물로 바뀌고 히어로 캐릭터도 장면마다 그림체가 달라지고 얼굴 비율도 다르고 어떤 컷은 파워퍼프걸 느낌인데 다른 컷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문제. 바로 캐릭터, 세계관, 스타일의 일관성 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이 일관성을 조정하고 캐릭터 기준을 정하고 장면 스타일을 점점 통일해가는 과정이에요. 광고나 영상 제작처럼 여러 장면이 연결되는 작업에서는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보다 어떻게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결해주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눈에는 어떤 부분의 일관성이 가장 먼저 깨져 보이나요? 캐릭터의 어떤 요소를 고정하면 좋을까요? 얼굴, 의상, 스타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6장의 이미지가 보이죠? 모두 같은 프롬프트, 즉 6살 요정소녀 플러스 장면 묘사. 이 두 요소만 넣어서 생성한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어린 요정 소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어떤 이미지는 동화 일러스트 같고, 어떤 이미지는 실사풍, 어떤 이미지는 파스텔 드로잉 스타일처럼 표현되죠. 의상도 제각각이고 얼굴형, 눈의 크기, 분위기 모두 다릅니다. 이 말은 즉, 프롬프트의 나이와 장면만으로는 인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창의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며 AI는 이미지마다 다른 스타일과 다른 얼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 단계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해 본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나이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의 외형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이죠. 짧은 연한 갈색 머리, 동그랗고 큰 눈, 볼이 핑크빛으로 물든 얼굴, 작은 반투명 날개, 파스텔 톤 드레스와 리본. 이렇게 외형을 상세하게 정의해주며 AI가 참고할 정보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림마다 인물의 특징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보며 이전 슬라이드보다 확실히 같은 인물처럼 보이는 정도가 높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그림체나 분위기, 색감은 이미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소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슬라이드는 앞에서 본 두 가지 프롬프트보다 훨씬 보완된 형태의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번 프롬프트에서는 외형과 장면 묘사에 더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빛의 분위기, 컬러톤, 그림체, 전체 미기. 이렇게 외형 플러스 장면 플러스 스타일 요소가 함께 포함되며 AI는 어떤 인물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들을 보면 앞선 두 슬라이드보다 그림체와 분위기, 색감 등이 좀 더 통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롬프트를 조금만 바꿔줘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을 우리는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챗 GPT를 이용하면 아이디어 기획부터 9개의 키 이미지를 뽑아내는 데까지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라면 하루 종일 걸렸을지도 모를 작업이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도구가 생겼으니 이제 인간의 역할은 줄어드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AI의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그 능력을 제대로 다루는 인간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AI는 우리가 준 프롬프트만큼만 움직입니다. 프롬프트가 모호하면 결과도 흐릿하고 프롬프트가 정확하면 AI도 정확해지죠. 즉, AI의 속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것. AI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잡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며
어떤 연출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AI가 비로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프롬프트 작성법, 기획 능력, 그리고 비판적 판단 능력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창작 역량입니다. 도구는 점점 더 강력해지지만 그 도구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종 결과물을 비교해 보기 위해 앞에서 만든 키 이미지를 활용해 실제로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원래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 AI였지만 최근에는 영상 생성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도 간단히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그대로 프롬프트 입력창에 드래그하면 메뉴가 열리면서 스타팅 프레임,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옴니 레퍼런스 등의 칸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스타팅 프레임 쪽에 이미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영상 생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메뉴 옵션이 달라지면서 시작 프레임에 이어 엔드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엔드 프레임을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각 장면의 키, 이미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장면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엔드 프레임에 넣어주면 AI가 두 이미지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16:9 비율의 영상이 바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완성된 결과물 1번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네, 이제 완성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개의 영상이 생성되었고요. 각 영상은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동일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같지만 그 사이에 모션 방식, 속도, 전환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여러 버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영상은 화면을 우클릭하면 오른쪽에 다운로드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소셜 미디어용 다운로드는 비교적 가벼운 용량으로 저장되고 원본 비디오 다운로드는 더 높은 품질과 큰 파일 크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작업 목적에 맞게 필요한 형식으로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일한 방법을 활용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9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영상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각 장면마다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하나씩 지정해주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AI가 자동으로 장면 전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하나씩 생성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며 9개의 키프레임이 모두 짧은 영상 클립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9개의 프롬프트 이미지들 중에서 각 장면마다 하나씩 선택해 영상을 생성했기 때문에 이 클립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연결해보면 겉보기에는 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생성 과정에서 각 장면의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명확히 지정해줬기 때문이죠. 앞 장면의 마지막 이미지와 다음 장면의 첫 이미지가 정확히 만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컷 자체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영상들을 하나씩 다운로드해 특별한 편집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어붙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완성된 영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처럼 느껴지시나요? 2023년쯤 처음 이런 방식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지가 영상으로 변환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그냥 되는 것만으로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지금 2025년의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사풍으로 보이는 장면과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장면이 번갈아 나오며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환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장면 연결도 끊기고 통일감도 없습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유만도 바로 훌륭한 영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중요한 건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 그 자체보다 그걸 잘 연결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입니다.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비슷한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전체의 톤과 색감,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참조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기법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이번 실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생성 AI를 처음 만났을 때 창작자들이 일관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문제, 바로 장면마다 스타일과 캐릭터가 달라지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챗 GPT에게 이렇게 요청해 봤어요. 챗 GPT, 우리가 뽑은 9개의 키 이미지들이 전부 스타일이 다 달라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9개의 장면이 모두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일관된 스타일 플러스 일관된 캐릭터가 유지되게 프롬프트를 새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챗 GPT가 이런 답을 줬습니다. 모든 장면에 공통으로 적용할 마스터 스타일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즉, 앞으로 만드는 9개의 장면 프롬프트 위에 항상 덧붙여 사용할 공통 스타일 규칙을 하나 만들어 일관성을 강제로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캐릭터 외형, 전체 그림체, 색감과 조명 톤, 질감, 카메라, 룩,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고정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챗 GPT가 말한 핵심 가이드는 이 마스터 프롬프트와 각 장면의 신 프롬프트를 항상 합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장면이 바뀌어도 캐릭터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림체도 동일하고 색감, 질감까지 비교적 통일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챗 GPT에서 만들어준 마스터 스타일 프롬프트와 각 신별 프롬프트를 미드저니 입력창에 붙여 넣어봤습니다. 붙여넣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니까 첫 번째 신부터 9번째 신까지 모두 마스터 프롬프트를 넣고 그 뒤에 신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입력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꽤 번거롭습니다. 장면이 많을수록 헷갈리기도 하고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이 반복되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죠. 그럼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직접 이미지를 생성해보고 챗봇에게 프롬프트도 만들어 보니까 이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GPT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GPT에게 이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스터 프롬프트와 신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조합해주는 형태로 다시 작성해줘 같은 식으로 요청하면 우리는 번거로운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즉,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챗봇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청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AI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주는 조력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한 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9개의 씬을 모두 순서대로 복사해서 미드저니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고 GPT에게 요청했습니다. 즉, 마스터 프롬프트와 각 씬 프롬프트를 하나로 붙여서 씬마다 복사만 하면 되게 준비해줘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GPT가 씬별로 긴 프롬프트 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각 장면마다 앞부분에는 동일한 마스터 프롬프트가 붙어 있고 그 뒤에 장면 설명이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복사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미드저니에서는 파스텔 톤의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이미지가 생성됐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일관성 테스트가 목적이니까 우선은 이 스타일 그대로 1번부터 차례대로 넣어서 모든 장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이미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징이 보입니다. 파스텔 톤, 애니메이션 느낌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주인공 캐릭터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AI는 내부적으로 매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완전한 일관성이 갖춰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떤 장면은 공간감이 느껴지는 3D 애니메이션 느낌이고 어떤 장면은 완전히 2D 스타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어 같은 텍스트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계속 섞여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워퍼프걸 느낌을 오마주하고 싶다고 했더니 오마주를 넘어 저작권 걱정이 될 정도. 원작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생성하고 영상을 만들고 AI와 대화를 주고받는 각 개별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연결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봐도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 감각. 저작권에 걸릴 만한 요소가 보이며 그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고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 결과물의 질을 올리기 위해 반복해서 실험해보는 끈기와 시행착오. 새로운 기술을 계속 탐구하고 익히려는 학습 자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AI가 도와주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지는 여전히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체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장면 전환이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컷에서 마지막 컷으로 넘어갈 때도 톤과 색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카메라 무기나 질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꽤 일관된 영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일관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어느 정도 통일된 느낌이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체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장면 전환이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컷에서 마지막 컷으로 넘어갈 때도 톤과 색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카메라 무기나 질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꽤 일관된 영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일관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어느 정도 통일된 느낌이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작은 4개의 칸 중 하나에 넣는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적용했었죠. 그런데 이미지를 넣는 칸에다가 각각 다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보면 지금 어떤 레퍼런스 기능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 칸에 넣으며 그 칸에 작은 이미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올린 이미지를 참고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 칸에 넣으며 클립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건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따라 해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옴니 레퍼런스 칸에 이미지를 넣으며 사람 모양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건 이 이미지 안에 인물이나 물체의 형태를 유지해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예시를 보면 사진 속 빨간 머리 소녀는 옴니 레퍼런스에 넣었기 때문에 사람 아이콘이 붙어 있고 노란색 뜨개질 이미지는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클립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콘만 봐도 어떤 이미지를 어떤 역할로 레퍼런스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넣은 프롬프트는 보이 미치걸. 그러니까 소녀와 소년이 만나는 장면이었고요. 여기에 빨간 머리 소녀 사진을 인물 레퍼런스, 즉 옴니 레퍼런스로 넣었습니다. 또 노란색 뜨개질 이미지는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미지가 뜨개질 질감이나 둥근 형태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따라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쓰리기처럼 보이는 질감호, 스타일 레퍼런스를 따라간 결과이고요. 그리고 원래 프롬프트는 소년과 소녀였는데 사람 레퍼런스를 적용하다 보니까 두 인물 모두 소녀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AI가 레퍼런스 얼굴을 우선적으로 따르다. 남녀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래도 보시면 AI가 옴니 레퍼런스를 최대한 참고해서 두 인물을 비슷한 얼굴 특징으로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결과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 적용됐는지, 어떤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레퍼런스 기능도 이렇게 계속 다듬어가며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이미지를 보시며 이번에는 소녀와 뜨개질 이미지를 둘 다 스타일 레퍼런스로 적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는 소녀 사진을 옴니 레퍼런스로 넣었더니 AI가 레퍼런스를 너무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소년과 소녀 장면인도 두 인물 모두 소녀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스타일 레퍼런스로 바꿔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자아이는 제가 넣어준 사진과 비슷한 분위기로 나왔고 핑크색 양갈래 머리까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란 배경도 들어가면서 중앙에 캐릭터가 배치된 구성도 훨씬 안정적이죠. 크롬프트대요. 보이도 하나 나오고 걸도 하나 넣고 장면 구성이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장의 이미지가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이미지가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제가 준 레퍼런스를 최대한 참고해서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사용한 모델은 이지6 버전입니다.
이 버전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질감과 색감을 더 강조해주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 테스트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 기능을 잘 응용하며 사진 속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는 모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원피스 디자인이 거의 똑같이 재현되어 있죠. 그럼 이 원피스는 어떤 레퍼런스로 넣어야 할까요? 아까 설명드린 여러 레퍼런스 중에서 이건 스타일이 아니라 오브젝트 자체를 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옴니 레퍼런스입니다. 옴니 레퍼런스는 사람뿐만 아니다. 사진 속에 있는 물건이나 패션 아이템 같은 오브젝트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원피스 이미지를 오른쪽 화면처럼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는 옴니 레퍼런스 칸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도 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패션 모델을 생성해줘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델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습니다. 즉, 옴니 레퍼런스를 활용하며 캐릭터뿐만 아니다. 특정 의상이나 소품까지 훨씬 정밀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15초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쭉 따라오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죠. 처음에는 기획이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챗 GPT에게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며 스토리보드도 뽑아주고 이미지용 프롬프트도 만들어줬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야 이거 금방 만들겠다 싶은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지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계속 무너지는 문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다듬고 이미지를 다시 뽑아보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비교하면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레퍼런스 기능들도 하나씩 배워봤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한데 그럼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라기보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함께 쓰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AI가 만들어주는 수많은 옵션 속에서 어떤 스타일을 선택할지, 어떤 장면을 버리고 어떤 장면을 살릴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조합해 내 작품으로 만들지는 결국 창작자의 전문성과 감각이 결정합니다. 즉,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더 빠르고 더 폭넓게 영감을 얻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AI가 있어도 일반인들은 콘텐츠 못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광고 영상이 아니며 여러분도 가볍게 이미지 몇 장 만들어 보고 짧은 영상으로 묶어보는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 자체로 AI와 친해지는 좋은 연습입니다. 오늘 사용한 미드저니는 유료 프로그램이고 기능도 많아서 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지만 이 실습을 통해 느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시대에도 사람의 감각, 판단, 기획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걸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오늘 실습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일반인도 부담 없이 해볼 만한 AI 토이 프로젝트는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돌이켜보며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발렌시아가 해리포터 밈이 기존 패러디 영상과 달리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명 영화배우를 섭외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기존 영상 편집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촬영이나 모델 없이 AI만으로 고품질 영상을 완성했기 때문에. 해리포터 제작사의 공식 허가를 받은 최초의 패러디였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제작 방식에 있어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답은 C. 실제 촬영이나 모델 없이 AI만으로 고품질 영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밈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카메라 촬영도 실제 모델도 실제 의상도 없이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까지 전부 AI만으로 만들어진 패션 광고 같은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고 명품의 분위기를 잘 나타냈죠. 전통적으로는 촬영, 조명, 모델 섭외, 의상 준비, 후반 편집이 필요했던 작업을 한 사람이 여러 AI 도구만 조합해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영상은 꼭 찍어야 한다는 기존 제작 방식을 뒤흔든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강의에서 제시된 효과적인 AI 프롬프트 작성의 4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속도, 역할, 형식, 맥락. AI에게 작업을 요청할 때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답은 A 속도입니다. 속도는 구글 가이드라인에 등장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사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정답을 빨리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기획력입니다. 또 인공지능 챗봇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AI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요청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역할, 할 일, 맥락, 형식을 잘 안내하며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여 여러 장면의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강의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낮은 문제. 원하는 색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 캐릭터, 스타일, 세계관의 일관성 유지 문제. 생성 속도가 너무 느린 문제. 주스 광고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했을 때 주인공 캐릭터와 갈증 몬스터의 모습이 장면마다 달라 보였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C. 일관성 문제입니다. 장면마다 캐릭터의 얼굴이나 그림체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 컷을 연결하는 영상 제작에서 가장 큰 난고나이였습니다. 2023년 영상을 만들던 시점에는
영상 생성 자체가 신기해서 영상의 퀄리티에 관대했지만 지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화,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책임도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생성형 AI는 너무나 빨리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실습하려는 시점에는 또 제작 방식이 추가되거나 바뀌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성 AI가 발전해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응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